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육질의 몸매와 우뚝한 키? 아니면 초능력 같은 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 그렇다면 이제 그 상상의 동력을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오늘 다룰 강함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가 말하는 강한 사람은 힘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유연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노자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양의 철학 속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노자의 세계와 그의 강함의 정의에 다가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여름, 한 작은 마을에 무명의 철학자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현자라고 부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철학자는 마을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짜 힘을 알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무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혜와 겸손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례와 위인들의 명언으로 뒷받침되었다. 수크라타스, 뉴턴, 간디, 노자. 그들의 지혜를 엿보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떻게 그 지혜를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큰 공감을 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긴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수크라타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철학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이 철학자가 사실은 노자의 현대 버전이라고 농담하며 그의 지혜를 나눠받았다. 일주일 후 철학자는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지혜와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힘과 지혜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마을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마을의 사람들은 진정한 힘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겉보기의 힘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자는 도덕경에서 힘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공유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힘을 권력, 권위 또는 물리적인 강도로 생각하지만 노자는 이를 깊은 지혜와 내면의 평온함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 그는 힘을 갖춘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만으로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흔히 사회에서 인정받는 강한 리더는 그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지시에는 때로는 위협이나 압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보기의 힘입니다. 반면 내면의 힘을 지닌 리더는 그저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로서 겉보기의 힘과 내면의 힘 둘 다를 겸비하였습니다. 그는 때로는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내면에는 애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죠.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불폭력주의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런 힘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을 남겼고,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사라진다. 지식 없는 실천은 유용하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완벽함은 완벽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견된다. 마음이 만든다.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된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안다. 지혜는 모든 미덕 중에서 최고의 미덕이다.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국한되어 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가장 큰 업적이다. 두 번째로 대립보다는 수용하고 흐르는 것의 중요성. 노자는 물의 특성은 모든 것을 수용하며 부드러워서 가장 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단단한 바위 앞에서도 길을 찾아 흐르며 그 흐름에 맞서는 것 대신 장애물을 포용하며 진행한다. 이처럼 우리도 유연성을 갖춰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대립보다는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다. 브루스 리는 상대와의 대립에서 단순히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유연하게 반응하며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법은 그를 무술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능력에서 나온다. 그것은 상황을 저항하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며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전략의 변경과 유연성을 통해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실패나 잘못된 전략에 굳게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며 진행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지휘 덕분에 영국은 대전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군주의 유연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군주 역시 그에 맞게 자신의 전략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강함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며 대립보다는 수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런 강인함을 갖추려면 물과 같은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모두 이해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다. 물은 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천하의 변화에 따라 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실패에서는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성공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생존하는 것은 강한 자도 똑똑한 자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적응하는 자이다. 상황이 변하면 계획도 변화시켜라.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종종 부러진다. 세 번째로 무의는 직역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나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무의는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물이나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주 무의의 원칙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강제로 꽃을 피우려 하면 그 꽃은 시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연스럽게 그 꽃에게 물과 햇빛을 제공하면 그 꽃은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명상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상 중에 마음을 강제로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정될 수 있게 하면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과 진실의 원칙 아래 무위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대중을 선동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행동과 철학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감을 주었고, 인도의 독립운동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제품을 간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기능이나 디자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애플 제품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위의 철학은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는다는 원칙을 체현합니다. 이 원칙은 각자의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과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내 말과 일치하기를 바란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다. 무위하되 무소불위하라. 무소욕, 무소행, 무소생, 무소멸. 진실은 간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간단함은 복잡함을 제거한 결과물이 아니라 복잡함을 피한 시작이다. 무위하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 모든 것을 가능한 한간단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너무 간단하게 만들지는 말아라. 진실은 간단하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이다. 내가 이 편지를 짧게 쓰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이다. 네 번째로 노자는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변함없는 진리와 평화,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도를 통해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내면의 평온과 바깥 세상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자의 철학에 따르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그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욕망과 물질적 추구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자연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통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노자의 자연에 대한 사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그것을 지키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자연 속에서 평생을 보냈으며 그의 저서 월든 호수에서의 삶은 자연과의 조화롭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솔은 야생동물연구원으로 그녀의 연구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존 뮤어는 자연보호론자로서 그의 작품은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 삶의 깊은 풍요로움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며,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일부, 지구는 우주의 일부, 우주는 타오의 흐름 속에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의 위를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 만물은 빈상, 그러나 자연의 진리를 이해하면 세상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한다.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은 끊임없는 경외를 느끼는 일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을 지배하는 존재는 아니다. 산으로 가라. 그리고 자연의 치유를 받아라.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다.
다섯 번째로 노자에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학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깊은 이해와 함께 오는 통찰력, 그리고 인간과 세상, 그리고 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인정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경청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협력과 유대를 촉진시키며 결국 강력한 연결망과 지지를 얻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링컨은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남북전쟁 중 큰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려하였습니다. 간디는 그의 겸손한 태도와 비폭력 원칙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진실한 소통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그의 지혜와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감옥에서의 27년을 거치며 그는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수크라타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겸손한 사람만이 큰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낮게 여기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 우리는 큰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서 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진정한 지혜와 겸손은 그 자체로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우리 자신을 더 큰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은 공부를 통한 것이고 성실해지는 것은 생각을 통한 것이다. 지혜는 적절한 순간에 말을 하고 겸손은 항상 그 순간을 기다린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고 진정한 강함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평온할 때 진정한 지혜가 비춰진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긴다. 겸손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큰 계단이다. 물음표를 가장 많이 던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세계 전체에 퍼져 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름바람 속에 철학자의 발걸음, 작은 마을에 내려앉아 그는 말했다. 가장 강한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 힘찬 주먹이 아닌 내면의 힘을 알아. 노자의 교훈. 그 깊은 물결을 타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라 했다. 무위의 철학, 자연스레 행동하는 가치,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지키며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런 사람을 지향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 속에 피어나 수크라타스의 물음, 뉴턴의 호기심, 그리고 세종대왕의 섬세한 사랑 속에 숨겨진 힘. 그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하지 않은 척하면서도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강함의 정의가 있지만 진정한 힘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지혜 속에 있다. 우리 모두가 그 힘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육질의 몸매와 우뚝한 키? 아니면 초능력 같은 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 그렇다면 이제 그 상상의 동력을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오늘 다룰 강함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가 말하는 강한 사람은 힘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유연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노자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양의 철학 속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노자의 세계와 그의 강함의 정의에 다가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여름, 한 작은 마을에 무명의 철학자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현자라고 부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철학자는 마을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짜 힘을 알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무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혜와 겸손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례와 위인들의 명언으로 뒷받침되었다. 수크라타스, 뉴턴, 간디, 노자. 그들의 지혜를 엿보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떻게 그 지혜를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큰 공감을 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긴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수크라타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철학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이 철학자가 사실은 노자의 현대 버전이라고 농담하며 그의 지혜를 나눠받았다. 일주일 후, 철학자는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지혜와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힘과 지혜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마을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마을의 사람들은 진정한 힘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겉보기의 힘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자는 도덕경에서 힘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공유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힘을 권력, 권위 또는 물리적인 강도로 생각하지만 노자는 이를 깊은 지혜와 내면의 평온함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 그는 힘을 갖춘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만으로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흔히 사회에서 인정받는 강한 리더는 그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지시에는 때로는 위협이나 압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보기의 힘입니다. 반면 내면의 힘을 지닌 리더는 그저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로서 겉보기의 힘과 내면의 힘 둘 다를 겸비하였습니다. 그는 때로는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내면에는 애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죠.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불폭력주의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런 힘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을 남겼고,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사라진다. 지식 없는 실천은 유용하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완벽함은 완벽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견된다. 마음이 만든다.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된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안다. 지혜는 모든 미덕 중에서 최고의 미덕이다.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국한되어 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가장 큰 업적이다. 두 번째로 대립보다는 수용하고 흐르는 것의 중요성. 노자는 물의 특성은 모든 것을 수용하며 부드러워서 가장 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단단한 바위 앞에서도 길을 찾아 흐르며 그 흐름에 맞서는 것 대신 장애물을 포용하며 진행한다. 이처럼 우리도 유연성을 갖춰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대립보다는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다. 브루스 리는 상대와의 대립에서 단순히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유연하게 반응하며 전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법은 그를 무술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능력에서 나온다. 그것은 상황을 저항하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며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전략의 변경과 유연성을 통해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실패나 잘못된 전략에 굳게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며 진행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지휘 덕분에 영국은 대전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군주의 유연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군주 역시 그에 맞게 자신의 전략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강함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며 대립보다는 수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런 강인함을 갖추려면 물과 같은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모두 이해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다. 물은 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천하의 변화에 따라 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실패에서는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성공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생존하는 것은 강한 자도 똑똑한 자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적응하는 자이다. 상황이 변하면 계획도 변화시켜라.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종종 부러진다. 세 번째로 무의는 직역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나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무의는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물이나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주 무의의 원칙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강제로 꽃을 피우려 하면 그 꽃은 시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연스럽게 그 꽃에게 물과 햇빛을 제공하면 그 꽃은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명상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상 중에 마음을 강제로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정될 수 있게 하면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과 진실의 원칙 아래 무의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대중을 선동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행동과 철학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감을 주었고
인도의 독립운동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제품을 간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기능이나 디자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애플 제품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위의 철학은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는다는 원칙을 체현합니다. 이 원칙은 각자의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과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내 말과 일치하기를 바란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다. 무위하되 무소불위하라. 무소욕, 무소행, 무소생, 무소멸. 진실은 간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간단함은 복잡함을 제거한 결과물이 아니라 복잡함을 피한 시작이다. 무위하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 모든 것을 가능한 한간단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너무 간단하게 만들지는 말아라. 진실은 간단하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이다. 내가 이 편지를 짧게 쓰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이다. 네 번째로 노자는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변함없는 진리와 평화,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도를 통해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내면의 평온과 바깥 세상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자의 철학에 따르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그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욕망과 물질적 추구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자연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통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노자의 자연에 대한 사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그것을 지키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자연 속에서 평생을 보냈으며, 그의 저서 월든 호수에서의 삶은 자연과의 조화롭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솔은 야생동물연구원으로 그녀의 연구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존 뮤어는 자연보호론자로서 그의 작품은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 삶의 깊은 풍요로움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며,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일부, 지구는 우주의 일부, 우주는 타오의 흐름 속에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의 위를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 만물은 빈상, 그러나 자연의 진리를 이해하면 세상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한다.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은 끊임없는 경외를 느끼는 일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을 지배하는 존재는 아니다. 산으로 가라. 그리고 자연의 치유를 받아라.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다. 다섯 번째로 노자에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학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깊은 이해와 함께 오는 통찰력, 그리고 인간과 세상, 그리고 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인정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경청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협력과 유대를 촉진시키며 결국 강력한 연결망과 지지를 얻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링컨은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남북전쟁 중 큰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려하였습니다. 간디는 그의 겸손한 태도와 비폭력 원칙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진실한 소통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그의 지혜와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감옥에서의 27년을 거치며 그는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수크라타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겸손한 사람만이 큰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낮게 여기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 우리는 큰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서 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진정한 지혜와 겸손은 그 자체로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우리 자신을 더 큰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은 공부를 통한 것이고 성실해지는 것은 생각을 통한 것이다. 지혜는 적절한 순간에 말을 하고 겸손은 항상 그 순간을 기다린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고 진정한 강함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평온할 때 진정한 지혜가 비춰진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긴다. 겸손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큰 계단이다. 물음표를 가장 많이 던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세계 전체에 퍼져 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름바람 속에 철학자의 발걸음, 작은 마을에 내려앉아 그는 말했다. 가장 강한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 힘찬 주먹이 아닌 내면의 힘을 알아. 노자의 교훈. 그 깊은 물결을 타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라 했다. 무위의 철학, 자연스레 행동하는 가치,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지키며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런 사람을 지향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 속에 피어나 수크라타스의 물음, 뉴턴의 호기심, 그리고 세종대왕의 섬세한 사랑 속에 숨겨진 힘. 그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하지 않은 척하면서도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강함의 정의가 있지만 진정한 힘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지혜 속에 있다. 우리 모두가 그 힘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